제발 오늘은 안 되겠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철호 씨, 제발 제발 좀. 깊은 밤, 신혼집 침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새하얀 이불 끝을 움켜쥔 채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녀의 얇은 어깨가 떨릴 때마다 철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남자의 몸은 너무도 크고 단단했으며 차갑게 반짝이는 비밀스러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침대 위에 드리워질 때마다 유진의 심장은 두려움에 얼어붙었죠. 미안해, 유진아. 내가 조심해도 어쩔 수 없어. 철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뜨겁고 성실한 남자였지만 그의 몸 자체가 아내에게는 고통이었죠. 거실에서 흘러나온 작은 신음소리. 그 소리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진의 어머니 박 여사. 그녀는 전등을 끄고 앉아 있었지만 귀는 이미 침실 쪽으로 쏠려 있었죠. 십수년 동안 혼자 산 여자의 직감은 예민했고 지금의 이 불길한 떨림은 단순한 신혼의 어색함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화장을 두껍게 덧칠했지만 눈 밑에 드리운 다크서클은 감출 수 없었죠. 그녀가 현관을 나설 때 박 여사는 딸의 걸음을 눈여겨봤습니다. 조심스레 그리고 불편하게 앉을 때마다 몸을 비트는 작은 습관조차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조금 힘들어서요. 박 여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임을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딸의 눈동자는 피했고 손가락은 초조하게 옷자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차를 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한테까지 숨길 필요는 없잖니. 그 순간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끝내 입술을 깨물며 고백했죠. 엄마, 사실은 철호 씨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순간 박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지만 곧바로 떠오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크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차가운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혼자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잡힌 눈과 여전히 선명한 목선, 은은히 남아있는 젊음의 흔적. 그녀의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입술을 스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거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자제심과 여자로서의 갈증이 부딪히는 순간 그녀는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박 여사의 귓가엔 여전히 어젯밤의 소리가 맴돌고 있었죠. 그녀의 속삭임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엄마, 나 더는 못 참겠어요. 유진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렇게 힘들어해? 철호 씨가 너무너무 커요. 매번 너무 아파서. 박 여사의 거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렸고 그 작은 손끝은 떨려 있었습니다. 순간 박 여사의 눈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크다. 딸의 입술에서 떨어진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차가운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아휴,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젊은 부부들 다 그래. 하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6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그녀는 오랫동안 여자의 몸을 잊고 살았습니다. 외로움은 무뎌졌지만 사라진 건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딸의 고통이 불러낸 이 비밀스러운 문제는 그녀 안에 묻어두었던 불씨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홀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건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죠. 정말 그렇게 큰 걸까? 아냐, 난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딸을 위해 고민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지? 그녀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열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얇은 잠옷 자락마저도 낯설게 관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철호가 박 여사의 집에 들렀습니다. 딸 유진이 출근한 뒤 혼자서 사위와 마주하게 된 상황. 박 여사는 티를 내지 않으려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길은 철호의 어깨와 목선을 훑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뻗은 근육, 우뚝 솟은 키, 앉아 있어도 묵직한 존재감. 철호야,
요즘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 하더구나. 네. 장모님,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억누르지 못한 갈증도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딸의 남편으로서 그를 바라봐야 했지만 한 여자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너무도 매혹적인 존재였으니까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녹차향이 은은히 퍼지는 공간, 그러나 공기 속엔 더 짙은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로야, 혹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적은 있니? 병원도 알아봤는데 유진이가 너무 부끄러워해서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떨릴 때 박 여사의 시선은 더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큰 거니? 순간 철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귀끝이 붉게 물들었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박 여사의 손끝이 무심하게 그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박 여사의 몸은 화들짝 놀라듯 반응했습니다. 차갑던 손등이 마치 불길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죠. 철호는 얼어붙은 듯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힘들지. 그럴 줄 알았어.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엔 위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흰 잠옷 위로 드러난 어깨선, 주름진 피부마저 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거울에 닿자 마치 다른 여자가 거울 속에서 웃는 듯 느껴졌습니다. 나 미쳤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그리고 그녀의 속눈썹 아래로 느릿하게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건 죄책감이었는지 갈망이었는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거울에 가까워지며 숨죽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도 될까? 철호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장모님. 늦은 오후, 박 여사의 거실은 햇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빗줄기가 사위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박 여사는 괜히 두 손을 차분히 모은 채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이미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거울 앞에서 속삭였던 그 말, 내가 직접 확인해도 될까? 그것이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오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회사에 간 틈, 박 여사는 일부러 철호를 불러냈습니다. 명분은 상담.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합리화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이유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리며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찻잔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기와 녹차의 쌉쌀한 향. 그러나 그 향기보다 더 짙게 번지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감도는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철호야,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너도 많이 괴롭지. 철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피로와 죄책감, 그리고 말 못할 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장모님.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아내가 매번 고통스러워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로서 당당한 체격, 그러나 고개를 떨군 모습은 어린 소년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부조화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불렀단다. 도와주신다고요? 서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장모와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일이었죠. 박 여사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자의 몸은 여자만이 잘 알지 않겠니? 내가 직접 확인해주면 유진이가 덜 아플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목골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뜨거워지고 서로의 호흡마저 더 선명히 들려왔습니다. 철호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점 못합니다. 그러나 박 여사의 손끝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길이었지만 힘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철호야, 난 장모지만 동시에 여자야.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직접 알아야 해. 그녀의 말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가둬두었던 본능이 스멀스멀 드러나고 있었죠. 철호는 숨이 가빠웠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라는 금기,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박 여사는 그저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의 무게가 주는 단아한 곡선,
손끝에 닿는 피부의 온기, 은은한 향수에 뒤섞인 채취. 그 모든 것이 철호의 이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길이 서서히 그의 손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지, 나도 알아. 그러니 우린 서로 솔직해져야 하지 않겠니? 철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유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흔들립니다. 박 여사의 눈이 미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아졌습니다. 괜찮아. 우린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니. 다만 확인만 하면 돼. 그게 그렇게 나쁜 걸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찻잔보다 더 뜨겁고 위험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떨구며 손등을 움켜쥐었지만 박 여사의 시선은 이미 그의 어깨와 가슴선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 똑딱 소리를 내며 흘러가던 그 순간 박 여사의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습니다. 오늘 저녁 다시 와줄래? 유진이 없는 시간에. 철호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뜨겁게 달아오른 숨결이 박 여사의 뺨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 정말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러다 다 들켜버리는 건 아닐까? 철호는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아내 유진을 향한 미안함과 장모, 박 여사를 향한 금지된 끌림이 서로 엉켜 그의 눈빛은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번 거실에서 박 여사의 손길이 스쳤던 순간 그는 이미 알았다. 자신의 안에 있는 금단의 욕망이 깨어나 버렸음을. 그날 밤 유진은 여느 때처럼 진통제를 삼키며 잠자리에 들었다.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덮은 그녀는 남편을 애써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오빠. 나 조금만 더 적응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철호는 그 미소가 얼마나 힘겹게 만들어진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누운 뒤 철호는 눈을 감지 못했다. 대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유진이 아닌 박 여사의 눈빛이었다. 며칠 뒤 박 여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세탁물을 널며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는 흰 셔츠를 보는 순간 철호의 넓은 어깨가 떠올랐다. 그날 거실에서 마주친 그의 뜨거운 눈빛, 망설임 끝에 떨리던 목소리, 손등 위로 스며들던 열감.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안 돼, 난 유진이의 어머니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러나 곧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여자이기도 하지 않니? 나도 아직 살아있잖아. 이상한 기운은 유진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집에 다녀온 뒤 남편이 점점 말을 아끼는 것을 느꼈다. 침묵이 길어졌고 시선은 자주 허공을 헤맸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의 체온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철호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은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휩싸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토요일 저녁 찾아왔다. 유진이 친구 모임에 나간 사이 철호는 망설임 끝에 박 여사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손가락이 몇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가선 안 돼. 하지만 난 이미 멈출 수 없어. 마침내 버튼을 누르자 안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이 흘러나오고 차분히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박 여사가 그를 맞았다. 왔구나, 철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조차도 숨이 막힐 만큼 무거운 공기를 가릴 수 없었다.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이는 요즘 좀 괜찮아? 아니요,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매번 제가 다 미안합니다. 철호의 눈빛은 깊은 죄책감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다. 풀어지기를 반복하자 박 여사의 시선은 그 손을 향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철호야, 우리 그날 얘기한 거 기억하지? 철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장모님,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저도 요즘 밤마다 장모님 생각이 납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용했던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선명히 울렸다. 박 여사의 손이 찻잔을 스치며 떨릴 때
철호의 눈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 그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도리어 가느다란 목을 고개 젖히며 차를 한 모금 삼켰다. 목울대가 오르내리는 그 순간 철호의 숨은 거칠어졌다. 문득 박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심한 듯 커튼을 걷었지만 커튼 사이로 비친 실루엣은 너무도 관능적이었다. 옅은 조명에 드러난 그녀의 곡선, 그 실루엣은 더 이상 장모가 아닌 하나의 여인이었다. 그 순간 철호의 핸드폰에 유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빠, 끝나고 집에 바로 와.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철호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커튼 앞에 서 있는 박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장모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안 된다면서 왜 아직 여기 앉아 있는 거니? 철호의 손에 들린 핸드폰은 아직도 아내 유진의 메시지를 띄운 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장모 박 여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커튼을 걷어내고 선 그녀의 뒷모습은 어머니가 아닌 여인의 곡선으로만 보였기 때문이다. 박 여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조명에 부드럽게 비친 얼굴, 그리고 흔들리는 눈동자. 그 눈 속에는 두려움과 갈망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다. 철호야, 나도 알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떨림은 오히려 치명적인 유혹이 되었다. 철호는 한 걸음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거실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겹쳐 흘렀다.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등에 손을 포개었다. 철호는 움찔하며 뺐지만 곧 다시 잡혔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광폭하게 뛰었다. 유진이가 힘들다며? 내가 조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명분은 여전히 딸을 위한 거지였지만 그 말은 이미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빛과 손길은 더 이상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철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저도 압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장모님을 원합니다. 박 여사의 숨이 가빠졌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욕망이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가슴 위에 올렸다. 단단한 근육 아래로 전해지는 심장 박동이 손끝을 뜨겁게 울렸다. 그녀의 눈은 이미 흔들림을 잃고 단호하게 타올랐다. 철호야, 한 번만. 우리 둘만 아는 걸로. 그 이상은 바라지 않을게. 순간 철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거실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거칠게 섞이는 숨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한 번 부딪히자 멈출 수 없었다. 억눌렸던 욕망은 폭발처럼 터져나왔고 그들을 침실로 이끌었다. 박 여사의 침실.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침대가 낯설게 두 사람을 받아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얽힌 몸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철호는 마지막으로 주저하며 속삭였다. 장모님, 정말 이래도 됩니까? 지금은 그냥 날 안아줘. 부탁이야.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무너졌다. 금기의 선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방 안은 오직 거친 호흡과 눌린 신음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든 것이 끝난 후 천장을 바라본 철호는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 무슨 짓을 한 거죠? 박 여사 역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돌아올 수 없겠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었던 충만감이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문득 철호의 머릿속에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보내온 짧은 메시지 오빠, 바로 와. 그 순진한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쳤다. 철호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모님. 박 여사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은 허공을 스쳤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거실에 놓여있던 철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유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미쳤어, 장모님과 그런 일을. 철호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 유진의 얼굴은 천진했고 얇은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며 잠꼬대를 내뱉고 있었다. 그 모습은 순수했지만 철호의 가슴은 돌처럼 무거워졌다. 유진의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금단의 관계에 빠져든 남자로서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며 심장을 조여왔다. 유진은 여전히 아팠다. 진통제를 손에 쥔 채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철호는 숨을 삼켰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아내인데 왜 장모님이 떠오르는 거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죄인 그 자체였다. 박 여사 역시 편히 잠들 수 없었다. 침대 시트에 남은 체온과 향기, 그리고 철호의 무거운 몸짓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목선을 더듬으며 떨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절대 들켜선 안 돼. 하지만 다시 그 감각을 느끼고 싶어. 오랫동안 잊었던 충만감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난 여인이기도 했다. 며칠 뒤 유진은 눈치채기 시작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도 시선은 자주 멍하니 허공을 향했다. 저녁 식탁에서도 대화는 짧아졌고 웃음은 줄어들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나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철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무너졌다. 유진은 애써 의심을 지우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늦은 밤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철호야, 오늘 밤 다시 와줄래? 보내고 나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허무한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메시지를 받은 철호는 손에 땀이 차올랐다. 이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박 여사의 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결국 또다시 박 여사의 집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이 흘러나왔다. 박 여사는 평소보다 더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짙은 립스틱, 몸에 붙는 원피스, 은은한 향수. 그녀는 스스로 이건 상담을 위한 거야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이미 여자로서 서 있었다. 왔구나, 철호야. 장모님, 이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그래, 마지막. 하지만 오늘은 그냥 나를 안아줘. 그 한마디가 철호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몸을 탐했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첫 번째 만남의 두려움과 죄책감은 이미 욕망에 잠식당해 있었다. 방 안은 더욱 격렬한 숨소리와 억눌린 신음으로 가득 찼다. 둘은 서로의 목덜미에 파묻히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철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제 진짜 끝장입니다. 유진이가 알면 모두 망가집니다. 박 여사는 그의 옆에서 눈을 감았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멈출 수가 없어. 내가 필요해. 그녀의 고백은 치명적이었고 철호의 가슴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남편을 향해 물었다. 오빠, 어제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집에도 늦게 들어왔고. 철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아,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유진은 그의 대답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다. 밤이 깊어가던 그때 박 여사는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을지도 몰라.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두 사람의 비밀을 엿보고 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늘 밤 그냥 끝까지 가요.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는 한층 더 깊고 갈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이미 모성이 아닌 여성의 본능만이 살아 있었다. 철호는 마지막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그 눈동자에 붙잡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밤, 커튼이 닫힌 박 여사의 거실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정막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심스럽던 첫 만남과 달리 이번에는 불길이 튀든 몸이 부딪히고 숨소리는 거칠게 얽혀 흘렀다. 철호의 손길은 더 대담해졌고 박 여사는 오랫동안 갈망하던 충만함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억눌린 신음을 삼키며 금기의 시간을 나누었다. 장모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만은 생각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었지만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른 유혹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땀에 젖은 숨결이 교차하고 방 안에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철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박 여사는 그의 손을 덮으며 대답했다. 돌이키지 않아도 돼. 우린 이미 선택했잖아. 하지만
그들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외부에서 균열이 찾아왔다. 며칠 뒤 박 여사가 장을 보러 동네 마트를 찾았을 때였다. 과일 코너에서 불쑥 나타난 한 남자. 정말 박 여사님 맞으시죠? 그는 과거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강 부장이었다. 50대 중반, 홀로 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아직 기운이 남아있는 남자. 그의 눈빛은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관심이 묻어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뵐 줄이야. 네, 부장님 오랜만이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강 부장의 시선은 유난히 길게 박 여사를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낮게 던진 한마디. 혼자 지내신다 들었는데 많이 외롭진 않으세요? 그 순간 박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현재가 들킨 것 같은 묘한 불안감이 스쳤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철호와 다시 만났다. 둘은 더 자주 연락했고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더 이상 유진을 위한 상담이라는 명분조차 필요 없었다. 이제는 서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철호는 거칠게 고백했다. 저는 이제 장모님을 안 보면 미칠 것 같습니다. 박 여사는 눈을 감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그래, 이제는 숨길 수 없어. 하지만 들키면 모든 게 끝이야. 그들의 두려움은 곧 현실로 다가왔다. 어느 늦은 오후, 박 여사의 집 앞 골목. 마트 봉투를 들고 나오던 그녀 앞에 강 부장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의심과 호기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듯 웃으며 말을 건넸다. 요즘 자주 뵙네요. 집 앞에서. 박 여사는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지만 그 웃음은 금세 굳어졌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서 철호가 그녀의 집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했다. 강 부장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바뀌었다. 저분이 사위분 아닌가요?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철호의 심장도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둘의 비밀이 들켜버린 걸까? 아니면 아직 눈치만 챈 걸까? 강 부장은 느릿하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아무래도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박 여사님, 제가 본 걸 모른 척 해드릴까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카페 구석, 강 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박 여사는 차가운 손을 포개 쥐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의 눈빛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전 그는 직접 목격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박 여사와 철호의 모습. 장모와 사위의 금기된 관계라는 충격적인 광경은 그에게 분노와 호기심을 동시에 안겼다. 사위와 그런 관계라니. 딸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박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금이 갈듯 소리를 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철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철호는 말을 잃었다. 들켰다고요? 강 부장이 다 봤다고요? 그래, 이제 우린 끝난 거야.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유진의 얼굴이, 그녀의 순진한 미소가 머릿속을 스쳤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질 위기였다. 철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장모님, 우리 관계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박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리한다고 마음까지 사라질까? 순간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이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다. 박 여사의 거실, 조명이 어둑하게 깔린 저녁이었다. 둘은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야 해요.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이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사랑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들은 긴 포옹을 끝내고 마주 보았다.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철호야, 유진이를 행복하게 해줘. 나 대신. 철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무겁고도 처절했다. 그날 이후 철호는 더 이상 박 여사의 집을 찾지 않았다. 유진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지키려 애썼다.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했지만 밤마다 그는 잠들기 전 박 여사의 눈빛을 떠올렸다. 박 여사 역시 혼자 남은 집에서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과 그리움 속에 잠들곤 했다. 그녀의 가슴엔 아직도 철호의 체온이 남아 있었지만 다시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몇 달 뒤
마트 앞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다. 철호는 장바구니를 든 채 멈춰섰고 박 여사도 걸음을 멈췄다. 시간이 멈춘 듯 서로의 눈빛이 잠시 얽혔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철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박 여사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철호는 유진 옆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아내의 환한 웃음을 바라보며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편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불타고 있었다. 박 여사도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다.